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폭발 우주론과 그 밝혀진 증거 두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였지요. 미국의 펜저스와 윌슨이 전파를 연구하던 중에 알 수 없는 잡음을 발견했는데 그게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 빛이 공간이 팽창하면서 쭉 식어서 당시 3000 켈빈이었던 그 빛이 지금 현재는 2.7 켈빈의 그 빛으로 발견이 되고 그 빛이 내는 소리가 바로 전파였던 것이죠. 잡음으로 생각했던 그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코비 망원경, WF, 그 다음에 플랑크 망원경까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봤을 때 우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폭발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대폭발 우주론자들이 사실 이 배경 복사도 미리 예견을 했었지요. 가모가 예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험값으로 예견을 했던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7대1의 비율이었을 거다라는 게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데요. 수소는 2개의 중성자와 2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수소란다. 헬륨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헬륨이요. 헬륨은 2개의 중성자와 2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1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7대1의 비율로 놓고 따져보면,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 그렸는데요. 따져보면 이게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의 비율로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는 헬륨으로 변한다고 하고, 그럼 나머지 12개의 양성자는 수소가 될 건데요. 그러면 헬륨 1개의 질량은 4, 요거 수소 12개의 질량 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1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주에서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실험값으로 예측했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인 7대1과 고스란히 이제 대입되는 값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맞았어요.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의 이제 증거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대폭발 우주론도요,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수정 보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받은 부분은 지평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알아두세요. 첫 번째, 지평선 문제. 두 번째, 자기 홀극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대표적으로 공격받은 부분이에요. 자, 이제 지평선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면 그 만화가 나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어쩜 이렇게 균일하냐. 잘 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매우 균일하게 관측됩니다. 이 사실은 대폭발 직후 초기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균일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을 하면 우주의 지평선에 있는 두 지점에서 출발한 빛은 서로 만날 수 없으므로 이 말 자체는 즉 초기 우주의 에너지 밀도는 균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균일하다는 거는 빛들이 서로 섞여야 이제 균일해지는 건데, 만약에 양 사이드,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자 요 지평선 사이드에서 생긴 빛이 퍼져나간다고 했을 때 이 공간 자체도 지금 현재 광속으로 팽창을 한다면 이 두 빛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즉 이 두 빛이 섞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빛이 도달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주의 밀도는 균일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균일해졌냐?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대폭발 후에 10의 마이너스 36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초반이죠. 생기자마자 빵 하고 폭발했던 그 시점. 그때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작았다.
따라서 우주 내부의 빛은 충분히 뒤섞일 수 있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균일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작은 시기에 이미 빛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뒤섞인 다음에 팽창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발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이 대표적인 그 급팽창 이론을 이제 주장하신 분입니다. 가모도 이제 빅뱅 우주론 자고요. 이 가모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을 했고, 이 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하는 그 잡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평선 문제인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급팽창 이전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 우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창기 우주에서 보면 요 노란색 있죠? 요 노란색이 지금 노란색이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지평선 요 크기에서 빛의 속도로 팽창했을 때에 이제 우주의 크기가 이럴 거다라고 이제 되게 무식적으로 여기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데요. 자, 보세요. 초반에는 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광속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이제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어떤 물체가 광속 이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간 자체의 팽창은 그 물체의 직접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광속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우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의 그럼 지평선이란 뭐냐 한다면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우주의 요 크기는 현재 이제 우주의 지평선에서 광속으로 축소시켰을 때의 그 당시 빛이 나왔을 때의 사이즈겠죠. 그래서 그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긴 거죠. 어쩜 이렇게 균일하게 우주 공간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지? 왜냐면 이 우주의 지평선에 요 초창기 우주에서 즉 이 지평선 끝부분에 생성된 빛은 서로 만나려고 해도 이미 빛의 속도로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두 빛이 만나지 못한다면 어딘가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다면 우주의 밀도는 균일하지 못한 거 아닐까? 근데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균일하게 발견이 되지? 라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팽창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구스라는 과학자가요. 보면은 사실 그 태초의 빛이 만들어졌을 때 사이즈는 지금 그 당신들이 말하는 우주의 지평선 그 사이즈보다 훨씬 작았다. 그래서 이때 태초의 빛이 만들어졌으면 그 빛은 모두 이 작은 공간에 돌아다녔고 이 빛의 시대에 다 이제 섞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속 이상으로 빵 하고 공간이 급팽창한 거다. 그래서 현재는 우주의 지평선, 그러니까 즉 이것도 우주의 지평선이고 지금 이것도 우주의 지평선인데, 이 노란색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간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로 팽창했을 때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제 그려진 거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우주의 지평선보다 현재의 우주는 훨씬 더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아, 그렇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섞일 수 있겠군. 그리고 그 후에 급팽창에서 빵 커지면서 식어서 지금의 2.7 켈빈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거겠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기 홀극 문제였지요. 그 밑에 한번 쭉 볼게요. 자기 홀극,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홀은 짝수 홀수할 때 그 홀 하나, 낱개를 나타내는 그 홀자입니다. 자기 홀극은 N극과 S극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이론적인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것 같지만 아직 발견되지는 못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입자입니다. 우리 자석을 보더라도 항상 N극과 S극은 같이 있잖아요. 쌍극자입니다. 그런데 홀극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초기 우주에서 많은 양의 자기 홀극이 생성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냐? 혹시 이 자기 홀극을 왜 언급을 하는지가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스스로 찾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선 다르지 않는데요. 혹시 이 관심 있어서 찾아본 친구들은 네, 한 번쯤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자기 홀극은 왜 발견이 안 되냐? 발견된 만도 한데. 자, 그거를 이제 급팽창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되게 이제 작았어요. 작았다가 지금 빵 하고 팽창을 한 거잖아요. 이 자기 홀극의 밀도는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있던 자기 홀극이 급팽창으로 공간이 엄청나게 빵 부풀어 오르면서 흩어졌겠죠. 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우주의 지평선까지거든요, 여러분. 우주의 지평선은 어쨌든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그 공간까지 우리의 시선이 닿고요. 그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 공간은 우리는 어쨌든 빛으로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 자기 홀극의 밀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급팽창을 해서 홀극의 밀도는 그대로인데 공간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급팽창을 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희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그 희박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자기 홀극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급팽창 이론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초반 우주가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졌을 때 급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확 커졌다는 겁니다. 서서히 커졌다는 게 아니고요. 확 커졌어요. 그래서 이때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는 광속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속 팽창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폭발의 급팽창을 한번 꽝 한 다음에 우주는 계속 어쨌든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급팽창이 지나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제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되게 더 늘어난 거죠. 그건 또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자, 여러 가지 초신성을 관측을 했는데 초신성 중에서도 되게 특별한 초신성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A형 초신성을 한번 볼게요. 많이 발견되는 이제 초신성인데 얘는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자, 초신성을 IA, IB, 뭐 이렇게 IC, 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IA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 여러분 아시죠? 별의 종말 단계에서 그 하얀색, 백색을 띠는 그 외성이잖아요. 그 별의 즉 남아있는 중심부, 계속 축퇴해서 이렇게 쪼그라든 그 중심부인데 이 백색 외성이 동반성, 즉 별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쌍성계와 다성계가 많아요. 혼자만 도는 그 별이 별로 없어요. 그 백색 외성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흡수하다가 어쨌든 동반성에서 물질을 흡수하면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이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증가하면? 즉 태양 질량의 약 1.44배 여기까지 증가를 하면 폭발을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질량에서 폭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IA형 초신성을 표준 촛대라고 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 표준 촛대, 어떤 이 불꽃, 즉 IA형의 초신성 폭발로 인한 불꽃이 발견되면 진짜 이거는 완전 땡큐예요. 왜냐하면 그 행성까지의 그 초신성까지의 일단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촛대, 표준 거리 지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이죠. 그럼 왜 절대 등급을 알면 좋지? 여러분, 우리 앞에서 거리지수식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죠? 그 거리지수식에 라지 n이 바로 절대 등급을 의미했는데요. 이 값에 넣어주면 거리값인 d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형 초신성이 발견되면 완전 땡큐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예를 계속 이제 관측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밑줄 그은 부분 위주로 한번 볼까요?
자, IA형 초신성의 적색 편입값. 적색 편입값. 우리 앞에서 또 배웠어요. 적색 편이량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어떻지요? 네.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입값이 커졌지요. 그쵸? 자, 우리 허블 법칙 통해서도 이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로부터 더 멀어지죠.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적색 편입값과 밝기를 관측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 적색 편이가 매우 큰 경우, 즉 굉장히 멀리 있는 IA형 초신성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IA형 초신성은요, 비교적이란다.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먼 과거에 만들어진 초신성이라는 것이죠. 적색 편이량이 매우 크다는 거는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거고, 멀리 있다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먼 과거를 의미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IA형의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예상보다 가깝게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먼 과거에 있는 요 초신성이 예상보다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색 편입값이 작은 경우는 가까운 AI형 초신성이죠. 그쵸? 우리한테 가까운,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는 이 AI형 초신성까지의 거리는 예상보다 멀게 나타난 거예요. 둘 다 예상 바뀌죠? 그렇다는 얘기는 팽창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적색 편이가 매우 큰 경우, 즉 멀리 있는 AI형, 즉 먼 과거의 이 초신성은 비교적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은 비교적 팽창을 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적색 편입값이 작은 경우, 즉 가까운 IA형, 즉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요 별은 예상보다 멀게 나타났어요. 그 말은 예상보다 팽창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과거는 예상보다 멀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현재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요. 밑에 쭉 한번 읽어보면 적색 편이량이 여러분 작을수록이요. 적색 편이량이 작다라는 거는 가까이 있다는 거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는 최근의 우주를 뜻합니다. 따라서 먼 과거의 우주는 아까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고 했어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느리게 팽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 과거의 우주는 느리게 팽창해야 했지만 비교적 최근의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우주 가속 팽창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가 나옵니다. 초창기 이제 대폭발 때, 대폭발을 기점으로 해서 되게 짧은 순간 급팽창을 빵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꾸준히 서서히 팽창을 하다가 좀 가까운 과거부터는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팽창 플러스 가속 팽창 우주가 좀 들어간 요 우주론입니다. 대폭발 우주론의 요 그림입니다, 이게. 네. 자, 그렇다면 조금만 쉬고 그 다음 페이지 할게요, 여러분.